마지막 이슈는 명태균 캐비닛. 지금까지는 우리가 검찰 캐비넷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명태균 캐비넷이 있습니다. 명태균 캐비넷.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막 협박하면서 쥐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 눈치를 막 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면은 명태균 그냥 두면 안 되죠. 왜 고소고발도 안 해? 별 말이 없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명태균 캐비넷이 있다는 거예요. 캐비넷. 어디에? 핸드폰에. 대박이에요. 핸드폰에. 명태균이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해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정치자금 관련해갖고 수사받기 전에 자기가 수사받을 걸 미리 알고 핸드폰을 바꿨대요.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 1년 이상 녹취를 비롯해가지고 자료를 다 모아놨다는 거죠. 다 모아놔서 여차하면 터트린다. 나 이거 가지고 책 쓸 거야. 이거 터지면 끝나. 막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핸드폰. 이 핸드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제. 명태균 캐비넷.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이런 와중에도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 특검 거부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가 직접 관계 있어 보이는 이 문제들이 연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시작은 언제였냐?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단독이었습니다. 김건희가 4.10 총선, 금년에 있었던 지난 4.10 총선에 개입했다. 이 총선은 다른 게 아니고 경남 창원 의창의 김영선한테 야, 너 거기서 나와가지고 김해 갑으로 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공천 개입이죠. 더군다나 너 가면은 우리가 그 지역 좋은 조건으로 공약 만들어 줄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죠. 아무도 부인을 안 해. 굳이 하는 말은 뭡니까? 공천 안 됐잖아. 김영선 어차피 컷오프잖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컷오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영부인이 이런 식으로 공천에 감나라 배나라 개입했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방송에서 이 보수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김건희가 이렇게 진짜 텔레그램 주고 받았는지 증거가 없잖아. 사실은 그 이후에 뉴스토마토가 9월 19일 날 두 번째 보도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녹취록이나 김건희 텔레그램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더니 에이, 김건희 거 나온 거 없잖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뭡니까? 텔레그램을 확인했다는 거죠. 텔레그램 캡처한 거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JTBC가 확보가 됐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명태균과 김건희가 텔레그램 주고받은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김영선 관련해가지고 김해 갑으로 가는데 김해 갑에 경선 붙이지 말고 이 명태균 씨가 단수 공천 해달라. 지금 김해가 가면은 김영선 무조건 떨어진다. 경선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막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답장을 한 거죠. 답장을. 명태균이 9번 정도 카톡을 했어요. 그 카톡 중에 뭐냐면 대선 때 내가 부서져라 좀 돕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도왔냐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김건희가 뭐라고 답장하냐.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세 의원이 약체 후보들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카톡을 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저 새끼들은요 이것도 아마 이용할 거야. 뭐라고? 이거 봐라. 김건희 여사는 공천을 준 게 아니고 단수 공천 안 돼. 경선해야 돼. 말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맞는 얘기지. 그게 아니죠.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명태균이 뭐라고?
명태균이 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뭐 정치 브로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인이라고. 근데 이런 일반인하고 이런 공천 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김건희가 요번에 김영선 공천 줄게, 확실해주게 줄게 이런 말 안 했어요. 요번 그 JTBC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는 그거 안 돼, 경선해야 돼,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게 이거 봐라, 김건희는 이렇게 이상한 공천 개입 안 했어, 그게 아니고 이런 명태균이라는 개인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거,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천 문제를 대통령도 개입하면 안 되는데 영부인이 뭔데 있다 얘기를 합니까? 이거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의 공천 개입 문제가 뉴스토마토가 처음 얘기했고, 지금 JTBC가 이번에 또 얘기한 건데, 서울의 소리도 이 얘기를 했죠.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비서관하고 통화를 통해 가지고 용인갑에 김건희가 이혼모 보냈다고 하면서 공천 개입 문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천 개입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구에 김건희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막 보내려고 했던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뭘로 연결되냐? 공기업 관련해 가지고 공기업 인사 낙하산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대남 씨가 용인갑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그 자리에 김건희가 보낸 이혼모가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김대남이 열받아가지고 이명수 기자한테 너가 좀 기사 써가지고 김건희가 막 이렇게 이 공천 개입한다라는 거로 좀 분위기 좀 만들어줘 했다가 다시 전화해갖고, 야 그냥 하지마, 그냥 하지마, 그냥 이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김건희 잘 보여야지 한 자리라도 가질 수 있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시 녹취록이죠. 2024년 2월 20일 2월 20일 날 뭡니까? 이혼모 지가 이혼모 그냥 도와주고 김건희한테 보험 들어서 나중에 자리 하나 받아야지 하고 있잖아. 아니, 윤석열에게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왜 김건희한테 보험을 듭니까? 그게 안 되면 다시 용산에 넣어달라고 해야지. 아니, 용산에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김건희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김건희가 공기업 감사건 사장이건 임원이건 김건희가 보내는 거야? 용산으로 비서관 다시 넣어달라고 할 때 김건희가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2월달인데 5월달에 또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고 기다리면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서 연봉 잘 받으면 되겠지. 그런데 지난 8월 3일 날, 얼마 되지도 않았어, 8월 3일 날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죠. 나 서울 보증보험 간다. 물어봐. 그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했더니 내가 선택했지. 내가 찍어서 가는 거야. 정부에서 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기 갈래. 갔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딴 데는 웬만한 데는 임기가 2년인데 여기는 임기가 3년이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 문제가 결국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는 이 김대남 같은 사람한테 입막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혼모 도와줘라 그 조건으로 공기업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천 개입 문제가 공기업 그 낙하산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저께 뉴스타파가 어떤 보도를 한 거냐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대남 씨가 지난 7월 15일 날 김대남을 지금 이 김대남이 말한 이 서울 보증보험 감사로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회의를 열었어. 회의를. 이거 임원 이 추천을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7월 15일. 근데 거기서 김대남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지어졌죠. 이땡땡 위원이래. 이땡땡 위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뉴스타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정책부 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대남을 추천했는데 이날 회의가 20분 했대요. 2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그 중에 김대남 씨 관련해 가지고 논의는 5분 했대요. 5분. 근데 이 김대남 씨가 무슨 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지, 김대남이 금융 관련된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없고 그냥 5분 안에 결정 났다는 거죠. 결정. 이 아무개가 추천을 하고 그냥 5분 채 걸리지 않아 갖고 감사직으로 채용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낙하산이 아니야?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공천 개입 문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공천 개입에서 이렇게 공기업 낙하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가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가 있는 겁니까? 고발 사주. 김대남이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희 서울의 소리 고발한 거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세민연이라는 시민단체 시켜가지고 내가 고발한 거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발을 지가 해가지고 아마 이 김대남이가 요번에 그 공기업에 간 게, 서울보증보험 간 게 그냥 단순히 이혼모 도왔기 때문에 그것만 있겠습니까? 대통령실로 있으면서 뭔가 이런 거 했던 것들, 고발사주 같은 거 했던 것들, 그런 것도 진짜 받았겠지. 그 뒤에 누가 있을까? 그것도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야, 어저께가 대박이죠. 어저께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당무 개입 편을 방송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당무 개입. 당무 개입이라는 거는 김건희가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해가지고 한동훈 쫓아내려고 거기에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하고 7월 10일 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은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김대남이 이 대화하기 전에 앞에 했던 대화가 무슨 대화냐면 이 한동훈이 싸가지 없다 그거예요. 이 입심 논란 있잖아요. 김건희 카톡을 씹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실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이 다 키워준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가 외국 나갔다 올 때는 넥타이 선물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사를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문자를 다 씹고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한동훈 욕을 막 해. 김건희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거야 하면서 어떤 자료를 주냐. 그 자료는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거든요. 뭐냐면 한동훈이가 여론조사 하기 위한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예산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 적합도 지와 관련해가지고 한동훈이 대통령 적합도로 몇 순위인지 그런 거 조사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할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 그 후보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한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자료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은 그 내부 안에서도 대입이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데 김대남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준 다음에 기사를 쓰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이게 10월 10일인데 10월 12일 날 기사를 씁니다. 단독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 기사를 써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이 기사를 근거로 원희룡이 이거 당대표 그 경쟁할 때 이 한동훈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 이거 뭐야?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지? 이거 김건희 문제 얘기 나오다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김건희가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대남이가 요번에 서울보증 그 임원으로 간 게 단순히 이혼모 문제 하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김건희와 연관이 있는 거고, 김건희가 시킨 일들을, 이런 사주 같은 걸 중간에서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의심이. 대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여당에서는 난리가 났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지. 이거 만약에 여당에서 야당의 공작이다, 저 김대남 왜 저러냐,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국힘에서는요, 물론 국힘도 이제 한동훈파가 있고 반한동훈파가 있는데, 한동훈파에서는 이 문제를 그 넘어가지 않는 거죠. 우선은 김건희 욕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관, 그 이 선임행정관 김대남 씨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탈당한다고 하죠. 윤리위에 조사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국민의힘 당원이 당대표에 대해서 좌파 언론과 공모해가지고 이따위 조작을 하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김대남 씨에 대해서 윤리위 조사를 하면요, 이게 단순히 진짜 김대남을 겨냥해서 하는 겁니까? 윤리위 조사가 오면요, 김대남이 이거 왜 했어? 물을 거 아니야. 이거 왜 했어? 파고들면 김건희가 시켰어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김대남 씨가 난 이까진 것 때문에 이 윤리위가 무서워갖고 김건희 팔진 않겠지만, 근데 이거 갖고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 할 수 있는 거죠. 고소해가지고 수사 들어가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측에서 김건희를 겨냥해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야. 사실 김건희가 난처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무슨 윤리위야. 윤리위 한다는 거 아니야. 한동훈 오늘 밥도 못 먹었고 씨발 밥 한 끼 뭐 대단한 거라고 안 불러 나를. 그러니까 달됐다 해갖고 지금 윤리위에 소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볼거리예요. 굉장히 재밌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예측지 못했던 그 두 사람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처한 겁니다. 하나는 명태균, 하나는 김대남.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난처한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내놓는 그런 해명이 웃겨 죽겠어요. 너무 웃겨. 오늘 뉴스토마토가 뭘 보도했냐? 명태균 씨의 엄청 대담한 발언을 보도했어요, 단독으로. 뭐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지난 2월 26일 명태균 씨가 그 내부 고발자 이 씨와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2월 26일 통화인데 2월 18일 날이 김영선이 그 창원 노창 포기하고 기획안 나가겠습니다 출마선을 한 거야. 근데 사실 너무 늦은 거지. 이미 그 전부터 김영선한테 창원 노창은 포기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영선이 계속 시간 끌다가 너무 늦게 출마선을 한 거죠. 그리고 3월 2일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공식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그리고 김해갑의 경선 대상자들을 발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발표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끼리 경선하라. 그러니까 이날이 3월 2일이 김영선 공천 탈락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2월 26일 날 명태균이 뭐라고 합니까? 김영선은 컷오프야. 끝났어. 그러고 있는 거야. 끝났는데 왜 빨리 지금 김해갑 창원 관련해가지고 발표 안 하는지 알아? 나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나 무서워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이 씨가 김영선하고 지금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갖고 컷오프 됐냐. 컷오프 돼갖고 이거 뭐 억울해하냐. 내 말 들었어야지. 그러면서 나 할 만큼 했어. 뭐냐면 너희는 이미 컷오프인데 그나마 나 때문에 지금 내 눈치 보느라고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대통령한테, 여사한테 얼마나 심하게 얘기한 줄 알아?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내가 무슨 협박범이야? 본인이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협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DC
DC가 등장해, DC가. DC는 누구냐면은 지난 2월 29일 날 지리산 칠불산 회동에 참여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칠불산 회동할 때 참여한 사람 몇 명이라는 겁니까? 5명이라는 거, 5명. 김영선하고 명태균이 왔었고, 그리고 천하람하고 이준석이 왔었고, 한 명은 누구냐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한 명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 우리는. 근데 허은하가 개혁신당 대표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막 개혁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허은하가 자기는 몰랐다, 개혁신당에 대해서 음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쌩쌩 지랄을 하니까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하나 남겼죠. 뭡니까? 허은하 대표님, 비서실장이 김범준이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칠불사 5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개혁신당에서 허은하의 비서실장 하고 있는 김범준이다라는 이 암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김범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DC는 김범준이죠. 근데 김범준이 무슨 말을 하냐? 이 김범준을 비롯해가지고 복수의 사람들이 명태균한테, 명태균 캐비넷이 있대요. 캐비넷. 이 명태균 캐비넷이 뭐냐?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 명씨가 낌새를 차리고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파일을 다 갖다가 옮겨놨대요. 그래서 그걸 언젠간 써먹겠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내니 어쩌니, 이 책을 내면 다 죽는다느니, 그걸 터뜨릴 수 있다는 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터지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대통령 도 알라고 정확하게 그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나 캐비넷 있어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명태균이 직접 그 DC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대박이죠. 아니 근데 이 정도 기사가 나오면은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기사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실? 이게 언제냐면 그 김건희가 2022년이죠. 2022년 6월이었나? 그때 봉하마을 갔어요. 김건희가 전 대통령 부인들, 영부인들 만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순자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봉화 가고 권한수 여사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봉하마을 갈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도대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누구야? 얘들 누구지? 얘네들이 일반인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아니야. 대통령 사람들이 아니거든. 알고 보니까 코마라 컨텐츠 그냥 직원들인 거잖아. 또 이 여자는 뭡니까? 이거 옷도 이상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 뒤에 따라가 있는 애들 누구야, 얘네들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 봉화할 때 그 기차 안에 그 뉴스토마토 기사에 따르면 명태균 씨도 그 기차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그만큼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기사가 나오면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막 이렇게 무슨 내가 이런 얘기했어. 내가 나 때문에 지금 경선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김건희, 윤석열한테 한마디 했어. 막 그러고 있잖아. 그럼 윤석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명태균 지금 관련해갖고 제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아니 고소해야지, 고발해야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는 고발 안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명태균이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받고 있거든요. 그 문제 성관이가 고발한, 경남 성관이가 9개월 전에 고발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경남 성관이에서 2022년 6월 달에 벌써 2년 전이에요. 6월 달에 지금 선거자금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경남 성관이에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알았지요. 김영선하고 명태균하고 세비를 반땅하는 문제. 우린 지금 알았는데 경남 성관이는 이걸 2년 전에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회계 책임자 강씨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하고 명 씨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거든요. 지금 그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번에 이걸 핑계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죠.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압수수색 하려면 벌써 했었어야지. 왜 지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이번 김건희 공천 관련하고 나오는 얘기 갖고는 대통령실이 무슨 액션이 없는데, 그거 관계없는 9개월 전에 있었던 이 고발 사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이 핸드폰 꺼놓고 기자들하고 지금 통화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협박이겠지. 그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난 근데 명태균보다 대통령실이 김대란 집에 대해서 하려는 얘기가 더 웃겨. 김대란 씨의 녹취록이 지금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 곤란하잖아요. 김대람이 오히려 지금 뭐 윤석열한테 꼴통이라고 막 하라고 지금 막 김건희가 공천 줬다고 말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김대람이 정말 열받겠어요. 그럼 김대람에 대해서 뭐가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공개적인 입장이 아니고 보도를 통한 입장이죠. 뭐라고 하냐?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대남 씨가 일면식이 없대요. 일면식이 없대요. 아, 씨발. 아, 정말 개새끼들 너무한 것 같아요. 김대남이 대통령실 행정관이었고요. 그리고 비서관이 없을 때는요, 비서관 직무대리를 냈어. 비서관 직무대리 하면은 윤석열한테 개인 보고를 해야 돼. 그런데 일면식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김대남은요, 윤석열이 당선일 때부터, 이때 김대남은 강남구청장 예비 후보였거든요. 이때부터 만나갖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사이였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심지어 비서관 직무대리 하면서 윤석열한테 뭡니까? 업무보고도 1대1로 하던 사이거든요. 성남에서 예비경선 뛸 때 윤석열하고 찍은 사진도 올려놓고. 근데 이 김대남이가 윤석열하고 일면식 띠 없다? 윤석열이 김건희가 김대남 모른다? 에이, 씨발, 장난하나 이 개새끼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런데 더 괘씸한 게 뭐냐? 더 괘씸한 게, 이 문제가 진짜 열받는 게, 이 개새끼들. 내가 여기 막 나오는 이유가 뭐냐? 씨발. 여러분,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사받는 게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는데, 요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2년 구형했어요. 2년 구형했죠. 선거법 위반으로 2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로 3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조사받던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었던 김문기 씨가 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버렸죠. 근데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2일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씨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거든. 하위 직원. 지금 김문기 씨 정도의 위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 잘 몰랐다 했어. 근데 이 몰랐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고, 지금 이거 지금 수사하고 있고, 이거 재판받고 있고, 검찰이 이번에 이거 가지고 2년 구형한 거예요. 어떻게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씨발,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그 출장 갈 때 같이 가지 않았냐. 여기 이재명이 있고, 유동규 있고, 김문기 씨 있고, 출장 같이 가지 않았냐. 조선일보 신났지요? 여기 이재명 있고, 유동규 있고, 김문기 씨 있잖아요. 아니, 같이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건 거짓말이지, 씨발. 거짓말이고 선거 앞두고 응? 선거에 유리하려고 거짓말했으니까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그랬던 새끼들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야당이 당시 야당 이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언론들이 사진 가지고 사진에 이재명, 김문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어떻게 몰라. 그거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새끼들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씨발 비서관 직무대리 하면서 윤석열한테 업무보고까지 했던 이런 이 새끼를 윤석열이 일면식이 없다. 김건희가 일면식이 없다. 전혀 모른다. 어떻게 그런 변명을 합니까? 이 개새끼들아. 좀 양심이 있어봐라. 양심이. 양심이 있어봐. 기자들은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는 하위직 공무원이었거든요. 김대남은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은 여러분 1급이에요. 1급. 근데 하위직 공무원 그 직급의 공무원들이 여러분 100명은 넘어요. 근데 그 사람 모른다고 거짓말이라고 그 난리치고 있는데 그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윤석열이 비서관 직무대리였던 김대남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문해야죠. 왜 질문을 안 해? 너무 뻔뻔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건 말을 만들건 뭘 꾸미건 간에 좀 성의를 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씨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더군다나 지들이 지금 이재명이 김문기 모르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막 공격하고 있으면서 이 뻔뻔한 새끼들 아주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진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명태균 씨를 욕하면 안 돼요. 명태균 씨를 응원해야죠. 명태균 씨는 엄청난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훌륭한 사람이지. 전 명태균 씨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명태균 씨는 엄청난 정치적인 식견이 있는 훌륭한 사람인데 더 훌륭해지려면 그 캐비넷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뺏기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정의 구현을 위해서 빨리 언론에 갖다가 줘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매일매일 막 새로운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늦은